사투리 논쟁인데 한동훈의 사투리 논쟁. 한동훈 장관이 서울 태생 아닙니까? 근데 왜 사투리 논쟁이 붙었을까요? 이게 며칠 됐는데 대전을 방문했을 때 무슨 300명이 쓰는 뭐 사투리를 뭐 안 하고 본인은 뭐 5천만 명의 어떤 문법 뭐 이런 일을 꺼냈는데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반응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본인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해요. 장관은 사실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관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대변해야 됩니다.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그럼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서로들 사투리 얘기들 꺼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여의도 사투리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문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은 본인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에 비판을 좀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 올 일이 있었거든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참석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신감일까요? 아무튼 사투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충청도하고도 관련 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툭 받아쳤습니다, 지금. 일단 정기랑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앞서서 5천만의 문법, 뭐 여의도 사투리 얘기한 건데 박주민 의원이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약간 받아치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박주민 누구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좀 하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그 어법, 예. 말투와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만 막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논쟁 자체가 예.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데 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300명만 쓰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좋습니다. 사실 5천만이 쓰는 말로 언어로 얘기해야 되죠. 그것은 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자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상식에 입각한 정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쪽 그런 표현이. 의미에서 예. 한동훈 장관의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예. 자,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보여온 화법, 소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국회라든지 예. 공간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 득달같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의 얘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는데 바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도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바로 뺀질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화법이 거의 뺀질거리는 수준이죠. 이런 화법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대구, 대전 막 다니면서 지금 거의 정치인의 유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저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정치 행보를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더욱이나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정치 행보를 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의 정의적 중립성까지도 의심받는다는 점에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공직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능치는 어법 대단히 볼썽사납습니다. 뺀질거린다. 볼썽스럽다. 보니까 앞에 칭찬은 그냥 일단 밑자락을 까신 거고 그 뒤에 게 진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이승환 전 행정관 같은 질문이에요. 한동훈, 박주민 두 인물의 말에 더 많은 국민들 누구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여의도 문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문법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의도의 이제 어법이라고 한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내심을 뭔가 감추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런 문법인데 한동훈 장관의 어법 같은 경우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고 본인 할 말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바로 뭐가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그게 한동훈 장관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국민이 호응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그 정치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양김시대만 하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뭔가 선구자적 리더십을 원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투사형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자수성가형 흑수저들의 스토리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홍준표 대표, 이정현 대표 이런 분들 누가 더 힘들게 살았는지 가지고 경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로 시작되는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젊은 리더십을 바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면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의 모습은 엄친아예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좋은 데 살았어요. 그런 엘리트적인 면모가 있는데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엘리트적 리더십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우리를 대변해주고 할 말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리더십이 각광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뭐 사투리 논쟁이다 이런 논쟁 저런 논쟁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우리가 기존 여의도에서 국민들께 커뮤니케이션 하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문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보기에 따라서 많이 갈리죠. 한동훈 장관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니까요. 완전 시각이 갈리거든요. 그 평가도 나눠지고요. 이런 가운데 뭔가 좀 평가를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즘 정치권 현상에 대해서 평가 좀 자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게 좀 귀를 잡는 얘기를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 본인이 가져가던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이번 총선을 싸우겠다.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 인요한 혁신위하고 이게 막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서는 파급 효과가 대단할 거다. 그렇게 국민의힘의 완전한 변화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 한마디로 변화의 정리했다. 문을 열었다. 자, 김기용 전 대변인. 뭔가 화두를 던졌다 지금. 저런 얘기 꺼내는 게 화두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인 거고 그 관련 화두를 던진 거다. 이거는 출마를 전제로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되게 제가 19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제목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의도 문법, 뭐 서초동 문법 그런 워딩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사투리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이고 그들만의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 언어가 맴돌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라고 저는 사투리라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그 장관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맞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다. 이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의 한동훈 장관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특히 철험의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구설수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사감에 의한 질문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 공간에 대한 상황을 한동훈이 메워줄 수 있다. 특히나 제3의 지대라는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공간이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패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확 줄었단 말이죠.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스타일, 그런 문법, 그게 또 사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거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언어입니다. 그 자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살짝 꺼내셨는데 그래서인가요? 아니면 묘하게 그냥 우연히 맞은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26일 대구 방문 예정인데 이른바 본인의 측근으로 통상 알려지는 천아용인, 저 사진 속에 다 있네요. 4명의 인물이. 이 4명의 인물과 대구를 주말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 방문과 관련해서 김용태 당협위원장, 이 뉴스와이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메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분들하고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좀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대구를 첫 번째 방문지로 좀 선택하자. 전당대회 이후부터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천하용인의 지지자분들이 많은 지지를 또 보내주셨고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전국에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굳이 그것을 견주어서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말은 한동훈 장관 의식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견주어서 비교하는 거 별로거든요. 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김성환 평론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의식하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왜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하면 재밌으니까 비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었잖아요. 칠성시장도 가고. 그때 언론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견제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이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하고 비교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가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니까 한동훈 견제하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필 대구니까 아니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고 광주를 갈 수도 있고 대전을 대전 가면 또 대전 갔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번에 어떤 신당을 만들든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퇴행하거나 권위적으로 바뀌거나 지금처럼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나중에 가서 실패할 거야라고 걱정하는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준석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끌어안아야 이준석 대표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원지는 대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구를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여야지 가능한 성공이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양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가늠이 되거나 바람이 일어날 텐데 그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도 내 편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하는 걸 대구 가서 최소한 보여주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준석의 몸값이나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과 자꾸 비교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 저는 뭐 두 사람이 유민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경쟁 관계로서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이승환 전 행정관께 이걸 얘기할게요. 그럼 관심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구 방문이 좀 잦고요.
영남권에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도 스스로 꺼내놓은 상황인데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윤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제3지대 정당에 나와서 성공했던 경우는 모두 확실한 지역 연구와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구에 대한 어떤 저런 구애적 행태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저는 여기서 짧게 한 가지 포인트만 찝으면 방금 천하용인 사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이제 천하용인에서 아인 허나 의원의 사무실, 예, 지역 허나 의원 사무실인데 사무실이라 그래요? 저 한가운데 보면 대통령님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게 좀 볼까요? 네, 저 이준석 대표 바로 얼굴 옆에 사진 크게 보겠습니다. 대, 저 가운데 있는 저 대통령과, 약간 예. 반사된 사진. 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허은하 의원이 찍은 사진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이제 유일하게 본인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으로 공개해놨는데, 저걸 일부러 모르고 예. 찍은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저 사진 안에 의도가 숨어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다 저게? 네네. 그렇군요. 저 사진, 그러네요. 놓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걸 딱 보여주려고 가운데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 옆에 머리에 가만히 옆에 있어요 그 사진. 근데 저기에 여의도 최고 전략가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또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인 허은하 의원.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이 저거를 생각하지 않고 넣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전문가 아니군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셨네요. 또 지나가는 사진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상황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보이는 점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화면 좀 봐주시죠. 이겁니다. 이거. 대통령은 나란님이다. 나란님. 당대표는 다음으로 중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상투 잡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 뭔가 좀 더 혁신이 차원에서 얘기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답을 한 거예요, 지금요. 나라님. 뭐 상투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하잖아요. 이거거든요. 자,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정말 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인 예능 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당에 지금 바라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당정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건강한 당정 관계를 확립해서 대통령실과 정당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 저는 지지율도 오르고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인환 교수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나라님이라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좀 이뇨한 위원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는 또 그 혁신이 이뇨한 위원장 배후에는 뭐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작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인식은 제가 볼 때는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혁신이가 그동안 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른바 대통령님은 나라님,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는 이 발언으로 저는 좌초하고 있다. 좌초하고 이런 판단이고요. 표류하고 있다가 좌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 스스로 이것은 혁신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문법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은 나라님 이런 권위주적 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혁신이 그동안 주어진 과제가 뭐였습니까? 혁신의 제1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혁신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거나 아예 본질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혁신이가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가 되겠다는 말 이외에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뭡니까 지금 친위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거요. 김기흥 전 부대변인께 요 얘기 포함해서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언론에서 좀 무슨 주목을 했냐면 내년 총선 관련해서 용산 참모들 차출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략공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당에서 어떤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용산 참모 출신이신데 김기현 대표를 만났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단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기웅아 너가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야? 아, 언론에서 기사로 다뤄졌다. 그래서 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오. 제가 만약에 어떤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공개적으로 안 했겠죠. 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오. 거기가 사진 기자실이 있습니다. 예. 당대표실 옆으로. 그리고 실은 제가 어제 의원회관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21년도 6월에 기자 생활 마치고 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예.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합류를 하고 그 이후에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2년 4개월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게 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국회에서 고생하시는 보좌진 분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 차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예.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는 있죠, 의원회관에 갔다가 오늘은 이제 본청에 계신 분들을 좀 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싱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다.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과정에 김기현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좀 수도권에 오시죠? 이 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25일에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지금 험지 수도권 오라고 요구받았는데 울산에서 의정보고하는 거는 그 유권자나 그 주민들한테 뭘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 아니 의정보고회도 못합니까? 이거 통상일정인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그렇게 보세요? 뭐 거부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통상활동으로 보세요?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장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2달, 3달 전에 예약해야 되고 또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전부 다 집대성한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제작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런 거는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장재현 의원의 그 버스 동원, 네,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그 주민들의 열망이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 좀 더 우리 대표님 큰 정치해 주십시오. 울산을 지켜주십시오. 또 그런 또 시그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기 가면은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지지하시는 분이나 뭐 유권자분들이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이 결심을 또 안 가라고 하는 건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거부한 거 아니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듣기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요. 아직 갈림길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남았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당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 하고 민주당도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까지 가서 지지율이 총선을 치를 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평가를 받아보고 그때 안 됐을 때 갈림길 맞이하면 그때 불출마 쪽으로 걸어가도 되는데 왜 미리 지금도 갈림길도 없는데 이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저기 가가지고 그냥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하라고 하느냐. 그게 이뇨한 위원장한테 얘기했던 급발진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다. 평가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갈림길 맞이하고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평론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다 아니 거기가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의 설명을 많이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